안녕하십니까. 5조 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프롬 임밸런스드 데이터 논문에 대한 리뷰 과제이며 저희 조는 여러 번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리뷰한 논문 내용을 공유하였고 리뷰한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 모임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본 논문은 2009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불균형 데이터 학습과 관련된 문제점과 극복 방안 그리고 평가 방법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장에서는 불균형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3장에서는 알려진 최신 기법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제한된 연구 결과에 대한 방법들을 비교하고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전적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개요와 문제점 정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생활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균형 데이터와 관련된 학습 이슈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류 알고리즘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균등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학습 문제에 특히 이슈가 많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밸런스드 데이터라는 것은 클래스 간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모든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다중 클래스 간의 불균형 데이터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유방암을 판단하는 조영술 검사에서 전체 검사자 중에 음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메이저 클래스이고 어, 어, 양성, 즉 암에 걸린 검사자가 260명으로 소수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데이터 학습하고 분류하는 문제에서 메이저 클래스는 100%잘 분류를 해내지만 마이너 클래스는 10% 정도의 정확도만 가지게 됨으로써 암에 걸린 사람의 90%를 잘못 분류했음을 뜻하고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고 내재적 요인으로는 데이터 스페이스 자체 특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와 외재적 요인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이나 저장 장치의 공간 등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수의 상대적인 불균형에 대한 문제나 절대적 수가 부족한 데이터도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클래스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클래스 내부의 서브 컨셉으로 분리되는 소분리 문제라든가 노이즈 문제 또는 표본이 적어서 일반화하기 쉽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현재 불균형 데이터 학습과 관련된 최신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크게 3개의 챕터로 분류되고 첫 번째로 불균형 데이터 수 자체를 모디파이하는 데이터 샘플링과 관련된 기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오블루 비용 함수를 적용하는 코스트 센서티브 기법, 마지막으로는 커널 펑션과 액티브 러닝을 적용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샘플링과 관련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의 랜덤 오버 샘플링과 언더 샘플링입니다. 용어 의미와 같이 랜덤 오버 샘플링은 적은 수의 마이너 클래스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복제하고 추가하는 기법으로 전체 데이터의 수는 복제 추가한 수만큼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복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버피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랜덤 언더 샘플링은 많은 수의 메이저 클래스로부터 랜덤으로 선택해서 삭제하는 기법이고 전체 데이터 수는 삭제한 수만큼 감소하게 돼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게 되는데 메이저 클래스로부터 삭제하는 데이터에 중요한 컨셉을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 대표 데이터가 삭제되어서 해당 그 메이저 컨셉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3.1.1이었습니다. 네, 3.1.2에서는 Informed Undersampling이 있습니다. 총 종류는 4가지이고 이지 앙상블 알고리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저리티 데이터셋을 n등분한 다음에 한 개씩 마이너리티 데이터와 비교를 해가며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데이터셋을 선택하면 되고 밸런스 카스케이드 알고리즘은 똑같이 n등분을 한 다음에 한 개씩 학습을 시키되 분류가 안 된 머조리티는 계속 생존을 시켜가지고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KNN 알고리즘 방식이 있습니다. K 값을 1부터 4까지 변경시켜가면서 데이터셋을 먼저 그룹핑을 한 다음에 마이너리티와 가장 가까운 머조리티를 밸런스 맞춰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원사이디드 셀렉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머저리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마이너리티와 합친 다음에 그 뒤쪽에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 클린징 알고리즘으로 그 균형을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토맥 링크 방식인데 이건 뒤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3.1.3에서는 이제 Synthetic Sampling with Data Generation이라고 해서 스모트가 이 방식이 있는데 먼저 KNN으로 마이너리티를 그룹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KNN 중심치에서 임의의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 지점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오버샘플링 기법이어서 학습은 잘 되지만 오버피팅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적응형 합성 샘플링은 스모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였고, 보더라인 스모트와 아다신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보더 스모트는 두 데이터 사이에 무작위로 생성되는 스모트와는 달리 두 클래스 간의 경계를 따라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의 점 주변에 최근접 K개의 샘플을 살펴보고 그림 C와 같이 점 주변의 샘플이 모두 다수의 것이라면 그 점은 노이즈로 무시를 하고 B점과 같이 점 주변에 소수의 점들이 더 많을 때 그 점은 세이프,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A점처럼 점 주변에 다수의 점이 더 많다면 데인저라고 보고 경계의 이윤 내에서 합성 소수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아다신의 경우에는 데이터 밀도에 따라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소수 클래스의 밀도가 낮은 공간에서 더 많은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주고 밀도가 높은 곳은 작게 생성하거나 전혀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합성 데이터의 생성이 소수 클래스의 밀도와 반비례합니다. 소수 클래스의 KNN 안에서 다수의 개수가 많을 경우 소수 클래스를 다수로 분류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더 많은 소수 샘플을 생성함으로써 해당 소수 클래스가 무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데이터를 오버샘플링 해주는 것이었다면 다음은 데이터를 제거해주는 기법입니다. 토맥링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클리닝 기법을 통한 샘플링으로 오버래핑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수 클래스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다수의 클래스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와 별, 쌍으로 묶어서 토맥 링크를 형성한 후에 다수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를 제거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분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베이스 샘플링 방법 중 CBO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CBO 알고리즘은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각 클래스를 클러스터링한 뒤에 각 클러스터별로 오버샘플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각 데이터 군집의 중심점을 잡고 중심점과 데이터 간의 평균 거리를 최소화하는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CBO 알고리즘에서 오버샘플링하는 개수는 여기 보이시는 표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클래스별 데이터 숫자뿐만이 아니라 클래스 내 서브 클래스들 간의 데이터 숫자도 동일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클래스 간 불균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클래스 내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샘플링 기법과 부스팅 기법을 317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모트 부스트는 스모트 알고리즘과 에이드 부스트를 병합한 방법으로 각 부스팅 단계의 데이터들에 대해 스모트를 통해 오버샘플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부스트 IM 알고리즘은 데이터 제너레이터와 에이드 부스트를 병합한 알고리즘으로 클래스 간 학습하기 어려운 비율에 따라 오버샘플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학습이 더 어려운 마이너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더 많이 생성되므로 클래스 간 비율이 맞춰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계산 비용이 많이 드는 스모트 등의 방법 대신에 단순한 지터링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코스트 센서티브 메소드와 관련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에서는 전체 코스트 센서티브 메소드들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스트 매트릭스란 샘플을 분류했을 때 그 다른 클래스로 잘못 분류하는 비용을 매트릭스화한 것으로
C predict true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실제 값이 뒤쪽에 있고 앞에 값은 예측 값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센서티브 메소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오분류에 대한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이지의 조건부 확률 개념이 도입되어 있고 예를 들어 샘플 X가 I 또는 J로 분류된다고 할 때 샘플 X를 I로 분류하는 리스크는 샘플 X를 J로 분류하는 확률과 오분류에 대한 오분류 비용의 식으로 나타내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나올 큰 세 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자체의 오분류 비용을 적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다양한 코스트 미니마이징 기법을 앙상블화에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비용 함수를 분류 자체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3.2.2에서는 Cost Sensitive Data Space Weighting with Adaptive Boosting 기법입니다. 일단 분류가 잘 안 된 데이터셋은 코스트 가중치를 부여해서 부스팅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부스팅이라 하면 계속 생존을 시켜가지고 뒤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이고 마이너리티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답티브 코스트 1, 2, 3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식에 해당하고 그 어답티브 코스트는 오른쪽 식에 해당합니다. 그 왼쪽 식에서 코스트 함수를 그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답티브 코스트 1, 2, 3가 결정이 되고 어답티브 코스트 방식은 그 우측식에서 그 베타 계수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은 계속 그 코스트가 늘어만 가기 때문에 그 좀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어서 이 베타 계수로 높여주고 낮춰주고 하는 밸런스 계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 이 코스트 함수는 그 어떤 정도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 관련해서는 비용에 민감한 피팅은 다음 3가지 형식을 취합니다. 첫째, 비용 민감한 조정이 결정 인계값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인계값은 이진분류의 경우에는 양성 판정의 기준값이고요. 결정 인계값을 결정할 때 ROC 평가 절차를 사용해서 결정 인계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둘째, 각 노드의 분할 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데 불순도 함수를 사용할 때 동일하지 않은 비용에 예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 불순도 함수로서 진위, 엔트로피, DKM이 있습니다. 셋째, 가지치기 계획은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 가지치기는 소수 개념을 설명하는 잎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에서 가지치기를 해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평활법과 라플라스 가지치기 기술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트 센시티브의 개념을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적용한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probability estimate는 출력 단계에서 코스트 정보를 적용하여 확률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 모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대신에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풋에 코스트 센시티브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 정보를 출력단에 적용해서 직접 아웃풋 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평균적인 성능 향상이 있지만 나타나는 성능의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러닝 레이트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너 클래스 학습 시에 메이저 클래스보다 더 작은 러닝 레이트를 적용함으로써 학습을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비용이 적게 드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러닝 레이트가 커지므로 전체적인 학습 속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펑션에 코스트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로스 펑션의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의 그 방법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커널 기반 메소드와 액티브 러닝과 관련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에서는 커널 기반 학습은 통계와 VC 디멘전의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대표적 패러다임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SVM은 분리 경계에 대해서 전체 에러를 최소화하는 컨셉으로 메이저 클래스로 바이어스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경우에서는 모든 케이스를 메이저로 분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3.3.2에서는 Integration of Kernel Method with Sampling Method입니다. 앞서 공부한 샘플링 기법과 앙상블 기법 모두 나오고요. 먼저 스모트 디퍼런 코스트라는 방식과 앙상블 오브 샘플링 SVM 그리고 GSVM R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DCS 알고리즘은 마이너리티에 먼저 집중을 해서 SVM을 진행하는 거고 포지티브에 맞춰가지고 밀도 있게 데이터를 생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앙상블 알고리즘은 데이터셋을 추가 생성 삭제하지는 않고 아답티브 부스팅처럼 오분류한 데이터셋에 가중치를 주어서 학습을 시켜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GSVM RU 방식은 언더샘플링 기법이고 전체 데이터셋과 상속한 데이터셋 간의 코릴레이션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병렬 컴퓨팅이라 계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마이너리티를 모두 취합한 다음에 머조리티를 조금씩 포함해 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 머조리티는 원 데이터에서 이제 삭제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샘플링과 앙상블 커널 기반 방법 외에도 커널 기반 학습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범주는 SVM 자체의 역학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불균형 학습을 위한 커널 수정 방법으로는 커널 클래시파이어 컨스트럭션 알고리즘과 SVM 클래스 경계를 조정하는 기술, KBA, TAF SVM, PSVM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SVM에서 커널을 수정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 학습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선 3.3.2의 커널 방법의 통합과 지금의 커널 수정 방법에는 엄격한 구분은 없고요. 샘플링과 앙상블 테크닉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커널 수정 방법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네, 다음으로 능동 학습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균형 학습에서 액티브 러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논문에서는 그중 액티브 러닝과 커널 기반 방법인 SVM을 결합한 방식과 샘플링 방법과 액티브 러닝을 결합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브 러닝이란 라벨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가장 정보량이 많은 유익한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를 선택해서 사람에게 라벨링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방법은 SVM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입니다. 이 방법은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 중 재학습하기에 가장 유용한 데이터를 SVM이 구분한 하이퍼플레인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얻어내는 방법으로 액티브 러닝이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러닝 인테그레이션 위드 샘플링 테크닉으로 커널 기반 방법과 액티브 러닝과의 결합 외에도 샘플링 기술과 액티브 러닝과의 통합도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지금까지 소개한 3.1의 샘플링 방법, 3.2의 코스트 센서티브 방법, 그리고 3.3의 커널 기반 방법 및 액티브 러닝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클래스 구분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법들은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하는 분류 형태인데 여기 적혀 있는 기법들은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기법이고 두 번째로 MTS는 왜곡된 데이터의 분류에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균형 데이터이면서 또한 스몰 샘플 문제에 대해서 기존 정확도 매트릭 대신에 랭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중 클래스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4.1에서는 싱귤러 어세스 매트릭이 나옵니다. 이 모델의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큐러시입니다. 비균형 데이터에서는 머조리티가 높을수록 아큐러시는 계속 높게 나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식은 아래 보는 것과 같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고 아래의 지표도 쓰고 있습니다. 프리시즌과 리콜은 불균형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지티브에 포커스를 해놓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F 메저와 G미는 그런 프리시즌과 리콜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하려고 만들어낸 식입니다. 다만 단점은 다른 모델과 이런 상대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컴퓨전 매트릭스는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ROC 커브를 사용을 합니다. ROC 커브를 이용하면 다양한 모델의 성능을 쉽고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트루 포지티브 비율이고요. 가로축은
펄스 포지티브 비율을 의미합니다. ROC 공간 안에서 대응점이 그림에서 보시는 A에 가까우면 좋은 분류기를 의미를 합니다. 분류기 성능 평가를 위해서 ROC 곡선 아래 면적인 AUC를 사용을 하고요. L1보다는 L2 성능이 더 좋음을 의미합니다. 이 면적이 클수록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극심한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성능 지표는 PR 커브가 더 적합합니다. 예, 다음으로 불균형 학습 모델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게 보여질 수 있는 그 ROC 커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PR 커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PR 커브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로 모델이 참으로 판단한 데이터 중 실제 참인 프리시전과 실제 참인 데이터 중에 모델이 참으로 판단한 비율인 리콜 값을 커브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음성 클래스가 과다한 불균형 학습에 의해서 그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를 사용하는 ROC 커브에 비해 그 PR 커브는 분모의 이제 네거티브 클래스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효과적으로 불균형 환경에서의 모델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델에 대한 PR 커브가 우수한 경우에 그 ROC 커브도 우수하지만 ROC 커브가 우수하다고 해서 PR 커브도 잘 나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ROC 커브에 비해 좀 더 정확한 모델 평가가 가능하다고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 코스트 커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 커브는 앞에서 소개된 ROC 커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되었고, 특히 분류기 성능을 알 수 없다는 문제와 그리고 분류기 간 성능 비교에 파악이 힘든 문제, 그 다음에 성능뿐만 아니라 클래스 오블루 비용의 파악이 어려움 등과 같은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커브에서는 ROC 커브에서 표현하는 각 점을 라인으로 표현해서 분류기의 성능까지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4.5는 그 멀티클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선 바이너리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멀티클래스 그 클래시피케이션도 그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방식은 ROC 응용과 AUC 응용이 있고 두 가지 원리는 그 이제 멀티클래스인 만큼 차원을 높여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논문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알고리즘이나 이론의 초점에 맞춰서 불균형 학습의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해결하는 것이 불균형 학습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법과 미래 방법을 비교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표준화된 성능 평가를 위한 통일된 벤치마크 플랫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를 위한 전용의 공개 벤치마크 툴이 있다면 이 분야의 장기적인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5-3에서는 단일 평가 매트릭, 정확도라든가 오류율 같은 것으로는 평가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커브 베이스드 분석, ROC 커브라든가 코스트 커브, PR 커브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4에서는 그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기술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5에서는 준지도 학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준지도 학습 문제는 데이터셋이 레이블이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것이 혼합된 것입니다. 잘 레이블링된 일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초기 모델을 하나 만들고 레이블링이 안 된 데이터의 레이블을 결정하면서 모델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불균형 데이터와의 준지도 학습의 중요한 질문은 균형 또는 불균형 데이터에서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의 식별과 복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논문에서 소개한 불균형 데이터의 학습 문제의 본질과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한 기술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논문을 끝을 맺었습니다.